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구려와 모형 선비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에 대해서는 쭉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는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망명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망명부여에 대한 정의는 동부여가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는 갈사국으로 빠져나가고 지금의 훈춘 지역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끌려와요. 그래서 이제 끌려와서 고구려의 연나부에 두었는데 그들이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탈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쫓기는데 해필이면 그때가 이 선비족이 서서히 강성해질 때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강성했던 이들하고 충돌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모형씨입니다. 모형선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모형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요소백제 문제가 또 여기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그거를 자꾸 동부여, 지금의 길림 지역에다 이렇게 픽스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 부분입니다. 285년에 모형외가 망명부여를 쳐서, 그때 모형의 옆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서서 그 왕인 의료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만여 명을 잡아가자 그 아들이 의라죠. 저 태자겠죠. 태자가 백록산에서 깨졌는데 서옥조로 도망을 하는데, 이제 그냥 옥조로 되어 있는데 이 옥조도 자꾸 동옥조, 지금의 이제 함흥 지역에 있는 동옥조로 픽스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근데 옥조는 네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서남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옥조는 지금의 해성 지역, 그 요동반도 있는 쪽, 북옥조는 지금 연변 지역, 그 다음에 동옥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함흥 지역. 근데 서옥조가 있어요. 서옥조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요하의 서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 지명 대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랑사는 열하에 능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포우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적봉시 파림작이라는 곳에서, 파림작이 석방자촌에서 진나라 부여 솔선 백장이다, 이런 그 도장이 나왔어요. 관인이. 그런 거로 볼 때 이 진나라하고 부여가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저 떨어지는 거죠. 이 망명부여는 연나라, 고구려 연나부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뜨문뜨문 나타나는 왕들이 있습니다. 후왕, 위구태, 부태, 간이거,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이어져요. 이렇게 쭉 볼 때 관구검이 고구려를 치러 갈 때 굴량미를 대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간이거가 그 적자가 없으니까 이 제가들이 244년에 마여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여가 죽자 6살 난 아들인 의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의려가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모형외한테. 근데 여기 보면은 삼국지 동옥조조에 뭐라고 되냐면, 한나라 무제가 우거를 죽이고, 위만조선이죠, 그 땅에 4군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사군이라는 거죠. 이리하여 옥조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그런데 이 현도군이 어디냐? 지금 요하 부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써 있죠. 동옥조가 아니고 음유러산에서 요하 사이에 있었던 것이 서옥조다. 그리고 이 낙랑군도 마찬가지예요. 낙랑군도
단단대령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다스리는데 동쪽을 동부도에 그러니까 요 단단대령을 자꾸 개마고원으로 얘기하는 개마고원이 아니고 현재의 의무러산입니다. 의무러산.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쫓겨갔던 백랑산, 요 백록산이 어디냐? 이 백록산은 지금의 백랑산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이것이 백록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백록산은 어디냐? 백량산입니다. 백량산. 이게 그 백량산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286년 모영애가 요동을 쳐들어오자 부여의 왕 의라가 서진, 지금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한 게 서진이잖아요. 서진의 동의교의 하감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그가 그 군사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호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영애가 선종을 보내서 공격했으나 패하여 죽자 부여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이 서진의 동의교인은 어디 있었냐? 하북성 노령현에 있었다. 지금의 나나유역입니다. 나나유역에 있었다. 이게 이제 망명부여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중간중간에 끊어지죠? 이런 데는 없어요. 예. 왜? 역사 기록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동부연 줄 알고 동부여에다 쭉 붙여서 이렇게 이제 논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리고중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계보가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AD 298년에 백제의 책계 왕이 서진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고 304년에는 백제가 낭랑군의 서쪽 현을 빼앗자 서진의 낭랑태수가 자객을 보내어 분소왕을 죽였다. 벌써 두 명의 왕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서진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서진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얘기했듯이 저쪽 요소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하고 백제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비행기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요소백제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백제의 온조계의 구수왕이 죽자 비류계였던 고이왕은 그의 아들인 사반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청간우 씨입니다. 그래서 청간우 씨는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고이왕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해대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럼 서해대도가 지금 어디냐? 서쪽에 제일 큰 섬이 어디예요? 서울에서 강화도죠. 강화도를 왜 강화했느냐? 그건 수군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군을 키워서 우리가 광구검이 고구려의 환도선성을 쳤을 때 거기에 이제 있던 낭랑군이라든가 대방태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현도태수라든가. 그러니까 요동 지역이 공백이 생겼죠. 군사적 공백이. 그거를 알고 고이왕이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수군을 끌고 거기를 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이 어디냐? 요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소백제라고 합니다. 요소백제. 왜 그러냐면 비류가 이제 주로 인천, 지금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는 뭐 요동반도 쪽에 자리를 잡았다고도 얘기해요. 하여튼 둘 다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류는 해양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이왕 또한 그러한 그 선조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이 두 왕이 죽은 곳은 어디냐? 바로 요소 지역에서 죽은 겁니다. 그 지금의 내륙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 낭랑이 쳐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소 지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고구려거든요. 이게 망명부여고, 이게 우문시예요. 여기가 시라무렌, 서요와의 상류지역, 여기가 모영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요소백제죠. 여기가 단시고, 여기 이제 산해관이고, 요게 진나라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알맞게 한 거죠. 근데 이 망명부여가 왜 망명부여냐?
얘네들이 여기 밀려갖고 고구려한테 밀려서 여기 모용시가 약간 위쪽입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쭈 와서 여기 산이 보이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이 요소백제한테 깨져요. 깨져서 어디로 갔냐? 이 모용시한테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쪽 요하 이 부근으로 달아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이 뭐냐? 옥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그 백제의 왕, 책계왕, 분소왕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바로 이 요소 지역에서 요소백제에서 죽었다. 더군다나 이 책계왕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계왕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대방국의 공주예요. 대방국. 지금 대방국은 어디 있느냐? 바로 황해도 지역에 있었죠. 대방군이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김부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방국 왕이 사위로 삼았다. 자기 딸 보과라는 공주가 있어요. 공주를 시집 보냈다.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낙랑국을 먹었죠. 네, 대무신왕이 고구려.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니까 버틸기가 힘들죠. 그래서 백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대방국을 칠 때 백제가 도와줍니다. 도와준 거를 고구려가 원망을 해요. 네. 거의 이제 그 구절이 삼국사기에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요. 정확하게 국인지 낙랑국도 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 호동왕자하고 연애한 거는 낙랑공주지 태수의 딸이 아니에요. 지금도 태수라는 게 지금 군수인데 군수 딸을 갖다 우리가 영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딸을 영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구당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백제는 동쪽의 신라,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 지금 이게 상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 남쪽은 외국, 일본에 달았고 북쪽은 고구려에 다다랐다. 또 왕이 사는 곳은 동쪽과 서쪽 두 개의 도성을 가지고 있다. 도성이 두 개예요. 그럼 하나는 어디예요? 한성이겠죠. 근데 또 하나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요소에 있다는 거예요. 요소요. 왜 왕들이 거기 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도 도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에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신당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서쪽은 월주, 남쪽은 외, 북쪽은 고구려에 이르렀는데 모두 다 뭐를 통해서? 바다를 통했다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써 있죠. 왕은 동쪽과 서쪽 두 개의 성에 살고 있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개의 성이에요. 한성 아니면은 고마성, 웅진 두 개. 그건 이제 국내에 있는 성이고, 그건 이제 동성이 되겠죠. 동쪽에 있으니까. 요소 쪽에 있는 건 요소 진평군이에요. 이게 서쪽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면은 요소백제는 어디 있었느냐? 통전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고구려가 요동을 쳤을 때 백제 역시 요소와 진평 두 개의 군을 점거하였다. 진평이라는 뜻은 진나라를 평정했다는 거예요. 현재 유성은 지금 조양이거든요. 유성과 북평은 지금 조나시예요. 어디냐면 산해관 남쪽. 그 지역, 그 사이가 바로 요소백제의 땅이었다. 아까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이 수도가, 모용시의 수도가 조양이거든요. 이게 대능화인데, 이 대능화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여기 단시 있는 요 지역하고 요 사이가 바로 요소백제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칫 통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망명부여가 격파된 녹산. 아까 녹산에서 격파됐다 그랬잖아요. 그 백제한테. 근데 여기 그게 어딨냐? 현재 건창현에 있어요. 건창현. 요령성 건창현에 백량산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백록산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소백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자, 이제 두 명의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왜? 국내에서 죽은 게 아니니까. 두 명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고이왕이 섰어요. 예. 여기 보면은 고이왕이 섰다가 이제 쭉 내려갔어요. 책계, 분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씩이나 죽어버리니까 이 비류왕이 여기서 얼른 왕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조계가 쓰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비류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비류계가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온조계가 빼앗은 것이 누구냐? 근초고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근초고왕 그 다음에 근구수왕. 이거 근자로 썼어요. 가까울 근자. 근데 이게 누구냐? 근자를 빼면은 누구냐면 초고왕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근자를 빼면 누구예요? 구수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예요. 여기 보세요. 초고왕이 있죠? 구수왕이 있죠? 근데 구수왕 다음이 누구예요? 사반왕인데 이 사반왕이 누구한테 밀려났어요? 고이왕한테 물려놨잖아. 그래서 그 밀려나기 전에 왕들, 초고왕, 구수왕을 닮아야 되겠다. 우리가 절대로 비류계 빽치지 않겠다. 그래서 뭘 붙인 거예요? 근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 여기 초고왕.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냐? 구수왕. 그래서 근구수왕.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되냐? 온조계가 멸망할 때까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밝힌 분이 누구냐? 바로 천관우 씨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왕들 앞에 초고왕, 구수왕들 앞에 근자를 붙인 거는 자기네들이 온조계임을 표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302년 이병도 박사가 폐지된 건데 멸망당했다고 멸마다 얘기해요. 지금도 너무 웃기는 게 여러분들이 군이 예를 들어서 화천군이 멸망당합니까?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왜냐면 군은 행정개편에 의해서 폐지되는 거예요. 근데 낙랑군이 멸망당했대요. 야, 그 대단하죠?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군이에요. 일개 군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302년에 현도군을 쳐서 고구려가 포로 8,000명을 잡아서 이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평양의 이남에다 두었다. 아, 중요하죠. 그랬더니 아직 313년이 안 됐잖아요. 이제 이 평양은 지금 평양이 아니래요. 이병도 박사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황해도 사리원에서 대방태수 장무의가 쓰여 있는 명문이 나왔어요. 명문 벽돌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좋아갖고 이걸 가지고서 뭐를 조작했느냐? 대방군이 황해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죽으니 조주부라는 사람이 명을 내려서 그를 갖다가 슬퍼하며 이렇게 그 장사진에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주부가 누구냐? 포로 수용소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여기 보세요. 현도군을 쳤어. 포로 8,000명을 평양이 아니에요. 평양의 이남에다 두었다. 이남이 어디예요? 황해도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313년에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군을 쳤어요.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포로들은 어디다 뒀을까요? 여기다 뒀겠죠. 그게 누구냐? 대방태수 장무이에요. 그걸 모르고 대방군이 대방군이 아니에요. 대방국이라 그랬잖아요. 대방군하고 대방국은 틀려요. 왜? 김부식이가 정확하게 썼어요. 그 딸 공주를 누구한테? 백제 책계왕한테 시집 보냈다. 누가?
왕이, 대방국 왕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또 재밌는 게 313년, 아직 안 망했어요. 313년에 미천왕이 요동의 서안평을 쳤다. 이 서안평은 어디냐? 바로 이제 요하 바로 서쪽이에요. 지금의 어디냐면 신민지역 그쪽 부근이겠죠. 자, 그 다음에 AD 313년에 고구려가 드디어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쳤어요. 그러자 요동 사람 장통과 낙랑 사람 왕준이 모용외에게 투항을 했다. 자, 틀림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병도 박사가 AD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멸망했다. 근데 여기 멸망했다는 말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 투항을 하자 장통을 낙랑 태수에 임명하고 왕준을 참사관에 임명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낙랑군이 어디에 있었어요? 서진의 땅에 있었는데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누구한테 도망간 거예요? 모용회한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용회가 자기 땅에다가 낙랑군을 새로 만들어서 그 도망온 낙랑 태수를 거기다가 임명을 한 거예요. 새로 누굴? 장통을. 그런데 그것마저도 고구려가 또 때려버려요. 여기 보세요. 10월 달에 고구려가 모용회가 세운 낙랑군을 또 쳐서 2,000명을 끌고 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 아주 요동을 박살내는 데는 최고가 누구냐? 미천왕이. 그렇지만 애들만 따라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박수 쳐야 돼, 이런 분. 자, 요동은 280년에 진나라가 통일을 했으나 28년 후에 모영시라는 선비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서진이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이 서진이라는 나라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311년 서진의 유주자사였던 이 왕준이 지가 스스로 상서령, 높은 벼슬이죠. 이 되어서 백관을 설치하고, 왜? 태자를 옹립해요. 그래서 뭐 연주자사, 청주자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자기 처남을 채빈데 이 사람을 평주자사에 임명했다. 이거 막 정권을 휘두르는 거죠. 예. 그러다가 316년에 서진이 쫄딱 멸망당했어요. 예. 316년.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왕준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나라는 망했지만 자기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준은 유주자사니까 유주자사 밑에 요동군,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구려가 311년에 어디? 현도군을 먹어버렸어요. 313년에 낙랑군을 먹었어요. 314년에 대방군을 먹었어요. 누가 했느냐? 미천왕이 한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요동 지역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이들의 잔존 세력이 누구한테 지금 투항한 거예요? 모영회에게 투항을 해간 거예요. 예. 그러자 나중에는 여기 낙랑군 또 쳤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15년에는 이 모영회 속에 있는 현도성도 쳐버려요. 예. 아,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모영시예요. 여기가 서진이에요. 여기 고구려고. 여기서부터 출발. 이게 요하예요. 이렇게. 요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우문시고 여기서부터 친 거예요. 여기 현도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낙랑군. 여기 대방군. 여기 차례차례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깨지니까 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대로예요. 뭐 여기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그때 뭐 공격하니까 낙랑 태수는 튀고 낙랑 태수의 처자가 잡혀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왜? 요동을 쳤는데 낙랑 태수의 처자가 끌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모순에 빠지잖아요. 이병도 박사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기 평양인데 여기서 피크닉 갔다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다. 아니 놀러 간 거 봤어요? 웃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역사를 전개하면 안 됩니다. 뭐 꿈속에 봤대는 등, 뭐 중원고구려비는 꿈속에 봤대요. 이렇게 제게 뭐 그게 있는데 자기 현몽을 했대. 아니 역사가 현몽해서 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식민사학자들 일본인들이죠. 일병도 박사는 313년까지 평양에 낙랑군이 버티고 있었다고 했고 낙랑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멸망당했다고 한다. 멸망이라는 거는요. 나라에다 쓰는 거예요. 나라.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된장인지 거식인지 모르는 거죠. 막 혼돈을 이렇게. 왜? 군은요. 행정단위예요. 왜?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한사군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한사군은 BC 108년에서 AD 313년 그럼 400년이죠. 400년. 400년을 평양에 딱 버티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사실이 뭐냐? 이 기간 동안 400년이라는 기간 중국은요 400년간 나라가 없어요. 보세요. 전한, 신, 후한, 삼국시대, 위오초, 그 다음 공손시까지 서진시대, 5호 16국, 왕준, 모용시, 전현 엄청나게 많죠. 이런 나라들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있었다. 이야, 그 대단한 군이네. 낙랑군, 대방군, 뭐 이런 것들이 딱 버티게 돼. 나라야 멸망하든 말든. 그런 군도 있나요? 북한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군 정도야 개편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대로 있었대요. 40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변했는데. 순 거짓말이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우리 되게 욕하죠. 무지무지하게 욕합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낙랑국이라고 했고 대방국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기했냐? 국, 나라 국자, 왕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 다음에 공주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고서 낙랑군이나 대방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세요. 한, 위, 그 다음에 군, 태수, 현 되게 정확하죠. 딱딱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양에 있는 낙랑국이나 대방국이 낙랑군이나 대방군이 아니다라는 걸 삼국사기에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부식을 욕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김부식이가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욕먹을 사람이 여기 따로 있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욕을 하더라도 좌표를 제대로 찍어야 돼요. 네. 엉터리를 찍으면 포탄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고구려예요. 여기 망명부요. 여기 모용시, 여기 백제, 단시, 우문시 다 얘기했죠 이미? 여기 왕준이가 여기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여기 유주자사니까 지금의 북베이징 지역이에요. 여기 탁발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백제고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낙랑국이 있다가 고구려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있느냐? 대방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